그래서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수업 시간이 2시에서 5시인데 원래 2시에서 3시까지 피드백을 하고 3시부터 5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어떻게 돼 이제 수업을 나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책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냐면은 뭐 첫 번째 넘기면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기면 뭐 손풀기 문항이라 그래가지고 1일차 피드백 시간에 할 거 해가지고 요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넘기면은 특강 해가지고 유형문항. 그래서 유형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있고 다시 또 피드백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일에 할 거 끝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2시부터 뭐 2시 50분까지 1교시 하고 그리고 3시부터 3시 50분까지 2교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4시부터 뭐 4시 55분까지 이제 여기 피드백이라고 써 있는 문제를 풀다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늦을 것 같으면 뭐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친구 이름이 뭐예요? 친구 김도영이요? 도영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을 미리 옛날에 해봤어도 괜찮고 아니면 못해도 수학까지는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갑자기 못 알아듣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처음에 지수 단어는 여러분이 익숙하고 쉬워요. 근데 여기 이제 로그에 다다르면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확 뛰기 때문에 처음에 쉽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게 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여러분이 또 이제 삼각함수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디피컬트해진다. 그런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만 우리가 이게 회차가 한 10회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만 다룰 거고 여러분이 다음 기회에 어디서 정규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수열까지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갈 거는 우리가 지수 파트고요. 그래서 지수 파트에서는 크게 2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필이? 바로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제곱근은 여러분이 수학까지 정규적으로 배웠으면 어떻게 돼? 제곱근 우리가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나오는 수 해가지고 요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란 2가지 숫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x제곱이라는 녀석은 사실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특정값 a를 넣었을 때 이렇게 2가지가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배운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a의 n 제곱근에 대해서 나갈 거야. 잠깐만. 몇 개나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a의 n 제곱근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뭐 세제곱근 혹은 4제곱근 이렇게 무한히 확장되는 녀석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글자를 찬찬히 뜯어보면은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 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정식의 해, 답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를 제곱 방정식의 해라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세제곱 방정식. 세제곱 방정식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x 세제곱이 a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내가 어떻게 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마이너스 8 값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8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8의 세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어떻게 돼? 2라는 거 보이죠? 근데 세제곱해서 8이 된다고 했지 지금 어떻게 돼? 실수 조건, 허수 조건에 대해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8의 세제곱근이라 한다면 x 세제곱이 8이다 해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인수분해. 세제곱씩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x가 2 이외에도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소수 영역, 복소수라는 건 허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복소수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이 수치에 깔릴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얘는 실수 플러스 허수로 이루어진 수야. 그러니까 복소수 영역에서 여러분이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다루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그 개수만큼 숫자가 나온다. 세제곱근이면 3개, 네제곱근은 4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다룬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A라는 숫자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n이라는 녀석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실수인 수를 따져보면 얘는 실수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복소수 영역에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A가 이제 어떻게 돼? 내가 X의 n제곱이 A입니다를 이제 실수인 녀석을 구해보게 되면은 A가 양수일 때 n이 짝수다라고 하면은요. 몇 개가 생길까? 간단하게 x 4제곱이 2다라고 하면은 4제곱근이 몇 개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실수인 거는 2개가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2개가 생깁니다. 내가 너무 스피디하게 건너뛴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될 때 그러면은 x제곱은 a일 때는 요 루트 a라는 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만 요 루트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x 세제곱이 8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똑같이 루트를 씌울 때 여러분이 루트를 똑같이 씌워 주시고요. 거기에 숫자를 붙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세제곱근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앞에 4가 있으면은 4제곱근 8이 되면서 어떻게 돼? 4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4제곱근 32다라고 하면은 4제곱근 32잖아. 얘는 2의 5제곱이잖아. 얘도 앞으로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4제곱근 2의 4제곱 곱하기 2 해가지고 요 녀석이 앞으로 나와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요런 표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루트 8을 2루트 2로 바꿨듯이 왜? 루트 8이란 건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얘가 루트랑 상쇄되면서 앞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거 이제 제곱근에 대한 설명하고 복소수 영역에서는 그 개수만큼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수일 때 몇 개이냐가 중요하니까 x 4제곱이든 x제곱이든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은 4제곱근도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나오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만 더 여러분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x 4제곱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x제곱이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올라가요. 6제곱은 좀 더 이렇게 올라가요. 8제곱이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뿐이야. 물론 여러분이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루면은 조금 4제곱일 때 그 그래프 모양이 저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x 세제곱이 파이다 이렇게 홀수 양수이면은 어떻게 돼? 하나만 생기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입니다도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가 하나만 생겨난다고. 그러면은 음수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도 음수가 되는 거 아까 한 개라고 보시면 한 개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특별한 경우 a가 0이면은요. a가 0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실수 짝수 홀수에 따라서 무조건 0은 한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면은 우리가 n제곱근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게 지수 확장 들어가기 전에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원래 교과 과정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여러분이 이제 m제곱근 이런 식으로 새로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 확장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제곱근 A하고 m제곱근 B가 있다면 얘는 우리가 같이 묶을 수 있다든지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묶을 수 있다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특별히 또 A의 루트 m제곱은 간단하게 n의 루트 A의 m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든지, 혹은 루트 n제곱 A의 루트 m제곱이 있으면 얘가 루트 mn A가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나서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우리 이제 지수의 확장으로 이용해서 전부 다 계산할 거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여러분이 일단 지금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가장 지수에서 중요한 지수 확장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러니까 사실 지수라는 거 보면 여러분이 수원 교재 보면은 지금 앞에 한 첫 번째 걸로 해서 한 단원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확장을 한 단원은 이루어져 있는데 특강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할 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수 법칙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3까지, 여러분은 공통수학 1으로 되겠지만 수3까지 혹은 수학까지에서는 지수를 자연수로 확장, 자연수로 지정해. 그러니까 지수엔 자연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A의 M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라고 한다. 중위 과정이죠. 두 번째, A의 M 나누기 A의 N은 여기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단 말이죠. M이 M보다 클 때, N이 M하고 같을 때, 그리고 N이 M보다 클 때, 요래가지고 A의 M-N이다 혹은 1이다, A의 N-N분의 2다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지수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에서 여러분이 유리수로 확장하고, 정확히는 정수로 확장하고, 그리고 무리수로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수하고 합쳐가지고 실수 영역에 대해서 다룰 거야. 그럼 굳이 자연수로 잘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지수 함수,
왜냐면 여러분이 1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프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실수 전 영역이었죠. 그런데 자연수만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 함수가 연속성을 갖지 않게 점점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2의 2제곱은 알고 2의 0제곱도 알죠. 얘는 4고 얘는 1이다. 이렇게 2하고 0에 대해서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정수에 대해서 확장하려면 뭐에 대해서 정의하면 돼? 음수에 대해서 정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음수의 정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2의 제곱에다가 2의 4제곱을 나누면 얘가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런데 잠깐 우리가 여기에서 나누기를 빼기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사실 얘가 2의 2 빼기 4가 되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음수라는 거는 우리가 역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2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2의 4제곱이나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나 똑같아. 우리가 어떻게 돼? 자연수에 대해서 그리고 0에 대해서 음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음수에 대한 정의를 했어. 음수는 역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 유리수에 대해서 확장을 또 할 차례지. 유리수. 그럼 유리수는 여러분이 정의를 잠깐 한 번만 짚고 나가면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 있는 단 P는 0이 아니고 서로 P와 Q가 서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유리수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2의 뭐 2분의 1제곱 혹은 2의 2분의 3제곱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바로 우리는 제곱근에 대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루트 2라는 녀석을 이제 어떻게 돼? 2의 2분의 1제곱.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제곱이다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2의 2분의 3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제곱근의 세제곱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요 제곱근에 대해서 계산은 어차피 요렇게 바꿔서 할 거니까 여러분이 굳이 그 법칙을 이용하지 말고 요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정의가 끝난 거야. 간단하게 a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역수하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세제곱근 a의 4제곱분의 2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리수까지 끝났고 이제 실수 영역에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실수.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지수에 유리수 써 있는 거 몇 수니까 어떻게 돼? 지수에 무리수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 2에 루트 2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그냥 2를 루트 2만큼 제곱한 거야. 그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얘가 반복하지 않는 순환수들에도 요만큼 제곱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는 하는 거? 2에 루트 2 빼기 1을 내가 루트 2 플러스 1만큼 제곱해 주면은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어떻게 돼?
여기에 제곱을 해준 녀석은 지수끼리 곱해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2지. 2 빼기 1에서 2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쭉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따 수업 나가고 나서 뒤에 넘기고 나면은 뭐 손풀기 문항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풀면 되는데 문제가 뭐 몇 개 없긴 하네요. 혹시라도 이따가 시간 부족하면 제가 시간 남아들면 더 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한번 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9쪽이라고 돼 있고, 이제 유형 문항에서 제가 이제 각가지 유형들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한 15에서 20문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풀어줄 거고, 못 푸는 거는 여러분이 그건 피드백 시간에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첫 시간이고 여러분하고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오는 것 같아서 평소 나가던 대로 뚝뚝뚝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빠른 것 같으면 빠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은 여러분이 이 제곱근에 대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지수법칙을 정확히 이해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짝수번 제곱해주면 양수되고 얘는 결국 4랑 똑같은 거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어차피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어떻게 돼? 세제곱해줘봤자 마이너스 27이 되고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한 녀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4도 어떻게 돼? 얘가 결국 양수고 얘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5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홀수면은 음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는 허수인데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는 실수야. 알겠죠? 얘는 허수, 얘는 실수. 홀수번 때는 실수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쭉 해가지고 플러스 10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요렇게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렇게 빼도 마이너스 1이고 6, 7도 마이너스 1이고 8, 9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0 빼기 4에서 여러분이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깔끔하게 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수화를 얼마나 충실하지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 B, C, 그러니까 A, B, C란 집합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A는 우리가 어떻게 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B는 뭔가 바가 많아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바 전에 있는 녀석이 원소예요. 그럼 A라는 녀석이 절대값 A가 원소인데 그 A는 라지 A에 속해 있다니까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어? 3, 2, 2, 3. 2하고 3이다 이렇게. 자, C는요. X가 원소야. 근데 X는 B 루트 A. A는 라지 A에 포함되어 있고 B는 라지 B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요. 지금 A가 할 수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이고 B가 할 수 있는 녀석은 2하고 3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b가 2일 때는 지금 어떻게 돼? 짝수죠. 짝수일 땐 아까 뭐만이 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양수만이 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제곱근 2하고 제곱근 3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음수일 때는요. 어떻게 돼? 홀수가 가능하고 양수일 때도 홀수가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돼? 이제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이다.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세제곱근 4 플러스 세제곱근 3, 세제곱근 16 마이너스 세제곱근 12 더하기 세제곱근 9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 세제곱근 16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바로 4의 3분의 2제곱이니까 4의 3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제곱근 1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 세제곱근 4하고 세제곱근 3의 곱이죠. 그럼 세제곱근 9도 어떻게 돼? 세제곱근 3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라고 나타낸다면 얘가 어떤 형태가 돼? A, 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여러분 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인수분해 공식에서 전개해주면 A 세제곱 여기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니까 간단하게 세제곱근 4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세제곱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요. 3분의 3 3분의 3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숫자가 많다고 헷갈려 하지 말고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3의 4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 4의 4제곱근, 세제곱근 3의 4제곱이다. 더하기 얘는 뭐 루트 3분의 3의 4제곱 그리고 루트 81.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건 내제곱근 내제곱근 이렇게 없어져도 되고요. 얘네 순서 바꿔도 되나요?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의 12분의 4제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제곱근의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여기에 4분의 1이고요. 여기에 3분의 1이니까 곱해져가지고 12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좀 구리긴 한데 여기 루트라고 돼 있죠. 그냥 루트. 그냥 루트라고 돼 있으면은 얘가 3의 사실 6제곱분의 4야. 그 여기는 제곱근의 제곱근 4분의 1,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쁘게 정리하면은 3분의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3분의 2제곱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3분의 1제곱만 곱해주면 돼요. 맞아요. 여기다가 내가 3의 3분의 1제곱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돼? 얘도 3이니까 3이 될 것이고 분자는 3에다가 이 녀석이 같은 녀석이니까 그냥 어떻게 돼? 여기다 하면 4가 되고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다. 근데 이게 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얘는 이런 거야. 4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다. 그러면은 여기로 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제곱근의 9분의 4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보여주려고 지금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거니까 여러분이 능숙해지면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들 이거 끝나고 정규 수업 있나요? 감세. 더 열심히 하시고. 학원에 2시에 와서, 10시에 가는 건 아니구나. 한 8시쯤 가는구나. 여러분이 뭐 전 과정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족으로 더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쭉. 자, 1교시는 딱 43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력 있는 모습 매우 좋고, A가 양수, B가 양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특별히 실수인지 허수인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타임즈 자, 복잡한 지수식의 계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말고 얘를 전부 다 가장 평범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2의 제곱인데 앞에 4제곱 있으니까 분모로 보내고 얘는 제곱이다. 얘는 A의 그러면 4제곱분의 1이고 그리고 얘도 B의 4제곱분의 2다 여러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바로 2분의 2분의 1, 2분의 1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또 곱하기 A의 얘는 뭐예요? 12분의 5제곱이 되고 얘는 B의 뭐 12분의 4제곱이다. 그 다음 나누기도 여러분이 되게 간단하게 곱하기로 바꿔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6분의 3제곱인데 나누기를 어떻게 돼? 그냥 마이너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A의 6분의 3제곱인데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의 그냥 6분의 1제곱인데 마이너스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부터 2하고 얘 그냥 2분의 1 해주시고요. 여기는 더하기니까 그냥 더하기 12분의 5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12분의 5는 A잖아.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A로 바꿔서 여기는 4분의 1에다가 12분의 5를 더해주고 뭐야? 2분의 1을 빼주면 될 것이고 B는 12분의 4, 3분의 1에다가 6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얘는 2분의 2분의 0제곱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A가 이런 거죠.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5 빼기 12분의 1이다. 12분의 7. A의 12분의 7제곱. 얘 6분의 2니까 B의 6분의 1제곱. 그러면은 내가 얘가 12제곱근으로 묶으면은 얘는 A의 7제곱이 될 것이고 B는 제곱이 되겠죠. 응? 바보네요. 베리굿. 12분의 6이 돼야 되죠? 그러면 12분의 2니까 6분의 1. 그러면 얘가 A의 6분의 1제곱, B의 6분의 1제곱이 되니까 6제곱근 AB. 이렇게. 응? 내 숫자 잘못 봤나? 12제곱 4제곱이니까 앞에가 2분의 1. B 2분의 1 빼먹었네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요걸 해줘야 돼. 그럼 얘가 6분의 5니까 6분의 4. 예스. 그래서 4번이 돼야 되겠네요. 베리굿. 짜치네.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소 비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우리가 양수의 경우 서로 같은 제곱을 해줘도 크기가 변하지 않죠. A가 양수, B가 양수면은 A가 B보다 크다면 A의 M제곱도 B의 M제곱보다 크다라고 된다는 거. 단 M이 1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왜냐하면은요, 또 음수 바꾸면 달라지잖아? 3이 2보다 큰데 역수로 바꾸면 2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양수일 땐 몇 제곱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5의 3분의 1제곱과 10의 4분의 1제곱, 그리고 20의 6분의 1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 어떻게 돼? 12제곱을 해줘도 그 녀석들의 배소 비교는 바뀌지 않는다. 고르에는 5의 4제곱, 얘는 10의 3제곱, 얘는 20의 제곱이다. 얘는 400이고요. 얘는 1000이죠. 얘는 25 곱하기 25니까 625가 됐죠. 그래서 1바, 2바, 3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10이 제일 크게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그 다음에 20이 있는 답이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과제라고 1일차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기본적으로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피드백을 보면은 다음 피드백은 이제 막 문제가 있고 하고요. 거기다가 중간에 심화 문항이라 그래서 뭐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뭔가 하다가 할 게 없을 때 뒤에 넘기면은 제가 이제 3 심화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한 3개, 4개, 2개 이 정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건 이제 1교시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가 2교시 들어가면서 남은 1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